내가 이렇게 붙일 줄 알았네요. 내가 이렇게 붙일 줄 알았어. 이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까매지거든요, 이게. 열에 의해서. 여러분, 그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자,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기본서 보면,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기본서 이렇게 줄을 다 그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줄을 그을 때 제가 줄을 그는 거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줄을 그은 거 있고, 여기 보면 녹색으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노랗게 한 게 있죠. 녹색으로 해놓은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옆에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줄을 그어놓은 것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묶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책을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먼저 한 사람이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책이 2권이 되니까 또 2사람이 하면 또 4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하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중요한 것은 처음 받아 쓰는 사람이 잘 받아 써야지. 한 번 잘못 받았으면 계속 잘못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책은 금방 정리할 거예요. 제가 민청은 다 못하고요. 지금 무효까지 하고 취소하고 조건기한 못했는데 쉬는 시간 짬짬이해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끝날 때까지요. 그 다음에 낮에 조금 하시고 책을 일단 오전 반에서 누군가 가져가시든지 하면 제가 책이 한 거 또 있으니까요. 한 건 가지고 이제 하고 오전 반이 빨리 해야지 다음 주에 끝나는 대로요. 야간 반으로 넌 토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이 정리가 되면 공부는 다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책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줄 그어진 것만 보시면 뭐 이거만 보면 만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책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판례 같은 것이 일부가 좀 빠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아도 85점 이상 맞거든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딱 책을 딱 보면 아 이것만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정리하려면 아마 내년 시험 기간이 돼도 책을 정리를 못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나 책을 정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책을 정리할 수 없는데 책을 정리가 아마 11월 달 안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12월 안에요. 아무리 늦어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강의 한번 들으면서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으면 되죠. 원래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돼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안 되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는요. 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좀 줄 긋기가 좀 잘 못하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한번 보고 한 번 더 그으면 또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빨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공부 같은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어디부터죠? 저번 주에 우리 차고까지 했었나요? 지금 물권법 할 차례예요? 아닌데요? 물권법 할 차례가 아니고요. 민법 총칙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권법은 토요일날 하는 것이고. 차고까지 했죠? 자, 그러면 사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사기를 강의하고요. 이러면 나서 뭐냐면 대리부터 있죠? 대리부터 다시 녹화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지금 이번 주부터 책으로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기본서를 하고 있죠? 계세요? 자, 사기 강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요, 82페이지요. 자, 기본서 82페이지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제 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착오를 한번 봐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구냐면 표의자죠.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알고 있다, 우리 이것을 비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착오다. 그럼 착오의 첫 출발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 강박이라고 하죠.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출발이 뭐냐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뭐냐? 그것을 일치하는데 뭐가 있냐? 하자가 있는 것이 하자. 그래서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봐봐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죠. 신원보증서류, 신원보증 서면에 사인을 한다고 사인을 했는데요. 자기 생각은 그 의사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했다는 것은 뭐죠? 사인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시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기의 첫 번째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고요. 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라고 하는 말은 쓸 수는 있어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신원보증서면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기망, 제3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해가지고 사기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첫 출발이 지금 잘못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뭐만 나온다? 사기는 나올 수 있어도, 착오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러면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그것은 뭐죠? 신원보증서면에 사인을 한 사람이 자기는 사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단 말이죠. 그것이 제3자의 기망 때문이었다. 이 말은 이렇게 사인을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모르고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란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지 어떻게 취소하면 안 된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지만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거든요. 그것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착오는 임의규정이니까요. 내가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취소를 하는데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강행규정이죠.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보면 우리가 먼저 사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데 사기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 기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속 전철역이 생기는데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을이 갑을 기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망을 하죠. 누가? 을이. 그랬더니 갑이요 착각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착각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착각에 빠지냐? 갑이요. 갑이 착각에 빠져서 갑이 의사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을의 기망에 의해서 갑이 착오에 빠지죠. 이것을 뭐라 하냐?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2단계 고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뭐만 있으면 안 되냐? 과실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을의 기망이 없었으면 갑은요. 이것을 얼마에 팔았냐? 평당 100만 원이에요. 평당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1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이것을 하자 없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여기는 고속전철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화장터가 생긴다, 공동묘지가 생긴다,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이렇게 기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평당 5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50만 원에 5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5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와 표시가 뭐한 것처럼 보여?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치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너 5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일치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의 고의, 2단의 고의 이렇게 하고 여기 오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동기의 착오란 말이 그러면 너무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착오에서 말할 때 착오, 109조 착오. 109조 말하는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기의 경우는 뭐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유. 이유가 뭐냐? 왜 이 사람이 5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50만 원에 사라고 뭐죠? 청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이 청약을 하게 된 이유. 그게 바로 동기죠. 그것은 자기가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착각을 했다? 상대방이 지금 뭐라 했죠? 사기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속전철역이 생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것으로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착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동기의 착오, 즉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주관적 요건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이게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강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2층, 1층하고 2층 있죠. 그런데 2층은 을한테요. 이렇게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원래 일체의 전세금이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갑을요. 강박을 하죠. 강박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래서 강박을 하죠. 누가? 을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포심을 다른 말로 뭐라냐? 외포심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공포심을 갖는단 말이죠. 누가요? 갑이요. 그래서 갑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1,0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맨 처음에 갑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을이 강박을 하니까 그래서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표시. 이것은 뭐냐면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을 뭐라냐? 강박을 하죠. 강박을 하니까 갑이 공포심에 빠지죠. 이것을 뭐라냐?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뭐라 하냐? 2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이렇게요. 그래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사기와 강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사기이고 어떤 것이 사기가 아닌가 그것만 알면 돼요. 사기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요 50% 세일, 50% 세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냐? 30만 원 이렇게 돼. 30만 원이요.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6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세일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30만 원으로 받는 것, 그걸 변칙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한단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면 어때요? 아파트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함이죠. 우리가 주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에요.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면 우리가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알면은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공동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은 공동묘지가 조성 중인 사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를 못 해준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등기요. 그래서
계약은 가능하지만 등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가능해,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등기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이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이러한 경우, 그런데 매도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사기가 아닌 건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건 교환계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교환계약이요. 우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 시가를 묵비한다. 시가를 묵비한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건물하고요, 갑의 건물하고요, 을의 토지하고요, 갑의 건물을 교환을 하는데요. 교환하는데 갑의 건물은 1억짜리고 을의 토지는 9천짜리란 말이죠. 근데 을이 이제 갑한테 물어보죠. 당신 물건은 시가로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니까 갑이 저는 1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하고 당신하고는 좀 교환하기가 어렵겠다. 갑이 왜 그러냐? 을이 뭐라고 하냐? 내 토지는 전부 지난달에 누군가가 1억 500을 준다고 해도 내가 팔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갑이 교섭 단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보력이 훨씬 없죠. 왜? 이 사람은 갑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갑은 을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을의 것이 정말 1억 500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갑이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공부를 하는데 보면 학원을 다녔고 그냥 뭐죠? 동영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동영상으로요.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고 다르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것과 그냥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아무래도 정보가 훨씬 더 근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시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무슨 자료가 나오고 이런 정보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이게 아주 취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는 꼭 돈인데요. 이 사람은 정보가 있고 이 사람은 정보가 없으니까 곧 이 사람의 갑이 을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사실을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가를 묵비했다,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를 했다. 시가라고 고지.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말하죠. 다소 높은 가격. 우리 보면 어디요?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면요, 당신이 첫 손님인데 우리가 이게 원래는 시가가 5천인데 원가가 5천인데 그냥 5천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가는 실제로 3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5천이라고 하면서 가져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소 높은 가격을 지금 시가라고 고지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학원에 보면 뭐라 나오냐? 최고의 강사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과연 최고의 강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망행위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자가 스스로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는 문제가 되냐면 합격자가 몇 명이다, 합격률이 몇 명, 이건 전혀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말하면 과장 광고라. 그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합격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80% 합격이다. 그럼 80% 합격이 돼야죠. 만약에 이것은 안 되면요, 이것은 과대 광고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과대 광고가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다소 높은 가격, 최고 학원, 그러면 참 말이 애매하죠. 원주에서 최고 학원이 어디냐? 참 말이 애매하잖아요. 왜?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판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매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거 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은 취소나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죠. 그래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무효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박, 행위가 극심하다. 이런 말인데요. 행위가 극심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형법에서 사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형법에서 사기라고 해서 이미 손해를 봤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러면 형법에서 사기당했다.
무슨 말이야? 저놈 망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 사기는 이것과 관계없어요. 민법에서 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상대방 의리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거기는 고속 전철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공동 묘지가 조성 중일 것이라고 통지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된 정보를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속 전철역이 생긴다겠다. 그럼 평당 나는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의사. 그러면 100만 원의 살례 표시,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야 돼?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으니까 나는 그럼 당장 5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50만 원의 살례, 의사 표시가 뭐란다? 일치는 하지만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 손해, 즉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없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박은 때로는 취소가 되고 때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박행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취소인데 박탈이나 극심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임창정이가 그런 역할로 잘 나오잖아요. 재개발한단 말이에요. 재개발하는데 보면은 꼭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 누구다? 저 예쁜 여배우하고요. 그다음 누구죠? 나이 많은 노인분하고요. 꼭 둘이가 반대를 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어때? 다른 사람은 다 찬성해서 다 나가고 없는데 두 사람 반대 때문에 재개발이 안 돼.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알겠죠? 그럼 아무튼 영화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여배우한테 해달라면 여배우는 끝까지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노인 하나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창고에 가둬 놓고 가서 부탁하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하죠.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앉혀놓고 어떻게 돼요? 노인의 그 손을 끌어다가 여기 동의서에다 지장을 찍어버리죠. 그걸 우린 박탈됐다고 그래.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 왜? 손을 끌어다가 찍어버리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런 의사결정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딸내미를요,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 여기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딸내미는 오늘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리 들려주고, 목소리 들려주고, 그러면 저기서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뭘 하죠? 사인을 하죠.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라냐? 극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가 되면 그것은 강박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고소고발. 여러분, 우리는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소고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고소고발은 해야 되죠. 그래서 고소고발 자체는 적법, 우리가 민주시민이면 당연히 고소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만약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요, 지금 공사를 한단 말이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보면 우리 학원 앞에 보면 뭐 샷신가 하는 데 있죠. 천막인가. 저기서 보면 지금은 여기 이윤창에 했으니까 소리가 거의 뭐 차지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전에는 하나만 있을 때는 차 지나가면 소리가 되게 울렸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또 공사를 하면 무슨 이렇게 철골조 이렇게 절단할 때 있죠. 소리 있죠. 그게 너무 크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니까 저런 게 용납이 되죠. 만약 저게 주거 지역에 있다고 해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발이 들어가겠죠. 진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쪽에서 또 와서 부탁하겠죠. 그러지 말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좋아. 그러면 내가 그 고소 고발을 내가 취하해 줄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뭐냐?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죠. 그걸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자체는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요. 수단 자체가 불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 것은 목적은 정당하죠.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마치요.
마치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먼지가 날린다, 분진이 날린다, 소리가 심하다, 뭐 일몰 시간 이후에 뭐 일을 하고 있다, 안전 장비가 뭐 건설 장비, 뭐 건축 장비에 뭐 어긋난다, 별의별 사람들, 그다음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별의별 걸로 얘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건축이 된다는데 진행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오겠죠? 건축 소장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진정을 취하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것은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돈을 받는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뭐냐? 수단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고소 고발을 뭐란다?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암기하는 거죠. 사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강박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이제 사기나 강박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기망을 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 치소권자라고 얘기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을 치소권자. 을을 뭐라 하냐?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뭐라 한다?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얘기했죠.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죠. 이 등기는 원래는 유효예요. 유효.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나중에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를 뭐라 한다? 소급이라고 얘기했죠. 처음부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런데 무효가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단 말이죠. 취소를 했는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가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일 때는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를 할 때 이미 다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3자의 3대 원칙이 나오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는데요. 먼저 이걸 구별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단순한 피용자다. 그럼 단순한 피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 창구에 가면 앞에 창구 여직원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 사람들을 단순한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이요 갑이라는 사람을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잘 봐봐. 여기에서는 지금 을이 갑을 기망을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누가 기망을 했어? 을이 기망한 게 아니잖아요. 병이 기망을 해가지고 갑이 제3자 병한테 사기를 당해서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병을 뭐라고 한다? 을을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은 선의 무과실이다. 갑은 을에게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을 제3자 단순한 피용자죠. 병이 갑을요 기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을 기망을 하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사실을 이 을이 뭘 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이것은 두 사람이 짜고 갑을 물먹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걸 뭐란다? 사기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을이 도박을 하는데 갑하고 병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을 꼬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짜고 갑을 물먹였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무조건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제3자의 기망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3자에 관한 문제고요. 대리인에 관한 문제는 약간 또 달라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의 문제는 뭐냐?
이 갑을 뭐라 하냐면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이 사람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서 상대방을 기망을 한 거예요. 사기를 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단 말이죠. 우리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죠? 대리를요. 보면은 이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가 되냐? 동일하게 돼.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본인이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부적 관계에서는 본인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아요?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죠? 갑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요,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했어도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따지지 않고,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고, 봐봐.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요, 본인은 그 사실을, 즉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갑이 뭐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되려면 취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서는 을이 갑을 기망을 하면은 무조건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107, 108, 109, 110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강박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칙은 취소가 되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즉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 이 두 마디가 반드시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박은 무조건 취소해요. 무효가 되려면 딱 두 마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이고, 사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칙 세일이 있죠.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다 나왔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사기다 강박은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사기하고 착오의 차이점이 뭐냐? 착오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뭐한다?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하는데, 일치를 하는데 그 일치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잠깐 쉬냐면요, 여기 보면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책으로 강의하니까 여기 대리부터, 대리 있죠? 다음 강의는 우리가 11월 10일 기초 강의는 대리부터 합니다. 뭐 이런 멘트 하나 날리고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기본서로 나온 것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고요. 잠깐 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